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에너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너지를 모두 다 읊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읊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었냐면 빛 에너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빛에서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했네요. 내가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몸통 또는 여러분들 몸통에서 지금 열이 발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있거든요. 그죠? 전기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현상에서도 역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힘과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있고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뭐 있냐면 핵 에너지도 있어요.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인데요. 이 핵이 분열하거나 핵이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에는 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상태로 평생 동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상태가 변함에 따라 이 에너지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열로 바뀌고 또는 열이 소리로 바뀐다. 이런다 치자. 이렇게 에너지가 변할 때 에너지의 양은 변하면 될까 안 될까? 그쵸. 에너지의 양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뭔가 전환이 일어나고 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쵸.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손실되는 형태는 뭐예요? 어떤 형태로 손실이 일어나요? 그저 열이나 소리나 빛이나 이런 식으로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소리, 열, 빛 우리가 모두 다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에너지 양은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 다리미 같은 거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죠. 네, 이런 거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에너지 전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각각의 기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휴대폰에 있는 마이크 기능입니다. 마이크에서는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 에너지가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며 전기 신호로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크 나왔으면 스피커 나와야죠. 스피커는 휴대폰 속에 저장돼 있던 소리가 다시 밖으로 소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 에너지였는데 얘가 소리 에너지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면 볼게요. 휴대폰에 화면 존재하죠.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의 전기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던 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 그래서 빛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터리요.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하십니다. 그러면 역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근데 얘가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그저 배터리 속에 물질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채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선 진동도 합니다. 이거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 근데 핸드폰이 움직였다. 그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에서 열 에너지도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 열 에너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전환이 되는 동안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기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엔진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기관에서는 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열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료가 필요해. 그래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자동차 같은 거 그냥 자동차 아무 짓도 안 해도 자동차가 막 가요? 그거 아니죠. 석유, 휘발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휘발유를 연소를 시킵니다. 태워요.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열을 이용하여 자동차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열기관 같은 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열기관에서는 일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열 에너지를 만들었다 치자. 그럼 100만큼의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겨요. 아직까지는 100만큼의 열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할 때마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역시 열 에너지입니다. 손실 열에너지 발생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했고 그 와중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었다 치자. 열에너지를 만들었다 치자. 이 중에 98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만큼 손실됐다. 그죠? 이만큼 손실이 됐나 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관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알다시피 그림이 좀 거지 같긴 한데 많이 보셨을 그림일 겁니다. 이때 이 윗부분 여러분들은 열기관의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윗부분을 고열원 장치라고 부르고요. 아랫부분을 저열원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1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고열원 장치는 말 그대로 열이 크단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열원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열이 공급되는 부분이구나. 애초에 열을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킨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생시킨 공급된 열을 이용하여 일을 했고 일을 하고 나머지가 아랫부분 저열원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열원은 말 그대로 열이 작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손실되는 열이 공급된 열보다 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손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열기관에서 얘가 효율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따질 공식을 하나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얘들아, 이 열기관이 효율이 높으려면 뭐가 크면 돼요? 그쵸. 일의 양이 클수록 효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은 간단하게 기호로 Q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공급하는 열을 전체 열을 Q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손실되는 열을 Q2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의 기호는 우리가 W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열 효율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덜 했냐예요. 다시 한번 열 효율을 정의하면 열 효율은 기호 소문자 2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 공급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 이게 열 효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면 전체 공급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 간단하게 Q1분의 W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거 식변화 한 번만 시킬게요. Q1 공급한 열은 그대로 두시고요. 2를 빼기 형태로 바꿀게요. 뭐 빼기 뭐 하시면 돼요? 그저 공급한 열에서 손실된 열을 빼시면 일의 양을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Q1 빼기 Q2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열 효율을 구할 때 단위를 %로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크게 쓸게요. Q1분의 W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거식 바꾼 거 Q1분의 Q1 빼기 Q2라고 쓰고 여기에도 역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우리가 열 효율을 %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시면 소수점으로 구할 수 있고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역시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냅시다. 움직였어. sorry, 미안. 자, 세 번째 내용 에너지 제로하우스입니다. 얘들아,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최대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여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불러요. 손실을 낮추고 최대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우리가 기술을 부르는 명칭은 첫 번째는 능동형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동형 기술이 있어요. 능동형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처음에 설계하거나 만들 때 애초에 건물 안에다가 발전 시설을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막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 이런 거 넣는 거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태양 광 발전을 설치하거나 또는 태양 열 발전을 설치하거나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지열 발전하거나 또는 소형 풍력 발전 요즘엔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집에서 직접 자연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보겠다. 효율성을 높여보겠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능동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수동형 기술은 직접적으로 발전시설까지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건물에서 최소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건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단열 시설을 굉장히 잘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벽을 두껍게 한다 또는 단열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서 능동형 기술과 수동형 기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단원에서는 물론 생태계부터 해서 기후변화를 거쳐 에너지 효율까지 오지만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은 강의를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